6번 문제부터 93입니다. 6번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진 것은 통상적으로 그래프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문제가 너무 크게 되어서 축소 좀 시켰습니다. 음. 변동 원가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그래프죠. 여기 그래프가 Y는 AX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A는 이제 기울기고 이제 X가 되는 거죠. 얘를 단위당 그래프로 나누는 방법은 나누기 X 하면 돼요. 여기서 단위당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X 하면 돼요. 나누기 X. 그러면 단위당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Y는 A 이렇게 되죠. 그 그래프가 C입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변동원가에 관련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고정원가는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고정원가죠. 조업도가 상승이 될수록 총원가는 일정한 거. 얘 그래프가 Y는 A죠. 맞죠? 얘를 단위당으로 바꾸고 싶다면 단위당은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나누기 X 하시면 돼요. 나누기 X 하면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단위당 고정비의 그래프가 됩니다. D 같은 그래프는 없어요. 정답은 일단 AC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이고, 자, 7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TTTT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회계 1급 때부터 정말 주구장창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이제 해당 세팅 거 한쪽에 금액만 넣어주면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랑 그린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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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가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가 되고요. 여기 값이 여기 값과 동일하고 매출액 없죠? 일단은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떨어지겠죠.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액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여기가 제공품이니까 제공품의 기초가 여기죠.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논리입니다. 기초 단기 기말 기초 제공품 여기 50 기말 제공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기초 단기 기말 얘는 물음표 물음표는 얘가 대변으로 가는 거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기말 제공품은 얘는 여기에 100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제공품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단기 제공품이나 용어를 쓰지 않죠. 제조원가, 제조원가, 제조원가가 모두 모였다고 해서 총 제조원가 여기가 200이 되는 거죠. 기초 제품 여기가 제품이고 기초는 여기입니다. 40 기말 제품 여기가 45가 되죠. 현재 질문에서는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얘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금액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다. 250 여기도 250 여기는 150이 되네요. 150이 이제 여기로 가죠. 쭉 갑니다. 150 쭉 긋고 차변의 합계는 190 대변의 합계도 190 여기는 145 암산하면 안 돼요. 맞죠? 145 매출원가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회계 1급용입니다. 회계 1급용. 참 쉽게 나왔습니다. 세무 2급 문제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행해지는 영역의 수술을 무시하고, 맞죠? 보조 부분의 원가를 각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에 요렇게 안 합니다. 맞죠? 바로 그냥 요렇게 날립니다. 그냥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바로 요렇게 바로 쏴주는 것이 직접 제보법의 특징이 되는 거죠. 2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분의 순서, 단계 배부법 자체가 순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조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맞죠? 그러나 계산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얼마큼 더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이제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금액도 많이 들 겁니다. 타당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계산이 간단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것도 정말 자주 나오죠.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제와 직노와 재간을 구분해서 표시한 작업 원가표의 원가표. 자, 작업 원가표. 이제 원가표는 개별 원가의 특징이 되죠. 맞는 말.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 맞죠? 맞는 말. 3번. 종합 원가는 총 지적 원가를 해당 기간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상량 종합 원가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맞는 말. 4번. 종합 원가 계산이 개별 뭐 일단 답은 4번이겠죠. 종합 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그렇지 않죠? 퉁 쳐서 계산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대충 계산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개별 원가가 훨씬 높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 뿐이죠. 정답은 4번. 자, 10번 문제. 요거는 전산세무 2급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요 풀이 방법, 이게 지금 종합원가와 개별원가, 이제 요 문제에 관련된 거는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요청 자료라는 부분에 수업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수업을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봤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접근하도록 할게요. 재료비 가로 열고 가공비 가로 열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 원가의 계산에 의한 가공비 자 여기를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여긴 x 균등할 때는 x 재료비는 묻지 않았으니까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되게 쉬워요. 일단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초 제공품이 없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고 그럼 항상 뭐다? 평균법이 선의선출법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크죠? 틀렸어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기초가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얘도 틀렸어요. 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 그리고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제공법의 완성도예요. 200개의 30%는 60개가 되죠. 여기 봐도 60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인데 지금 1번 제가 금방 구한 것처럼 푸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완전 문제 땡큐예요. 평균법에 의한 것과 선의선출법에 의한 것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평균법이 선의선출법보다 크게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만약에 얘가 1이라면, 만약에 얘가 1, 그러니까 재료비에 대한 차이를 구하라 했다라면 200개의 차이가 나요. 200개의 차이가 나고, 지금처럼 균등 투입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완성도만큼 차이 나요. 즉 60개가 차이가 나요. 200개가 답이 될 수가 있고 60개가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문제는 완성도만큼 즉 60개가 정답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10번 문제 이렇게 풀이해도 끝내도 되는데 어쨌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법 일단은 세팅 한번 하고 여기 200개 평균법은 좌측이 필요가 없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 얘는 0.3 이렇게 되고 단기 착수량은 500개 단기 완성량은 500개 기말 제공품은 200개에 가로 얘는 모르겠고 얘는 0.5 이렇게 한다면 평균법은 얘 두 개가 무조건 밑에서 올라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부 다 100%씩 투입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이하는 것을 뒷부분만 곱하면 되죠. 500개 곱하기 1은 500, 200개 곱하기 0.5는 100. 여기 바로 적을게요. 그래서 정답은 평균법은 600개가 됩니다.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이 세팅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재료비는 의미가 없으니까 모양만 띄워놓고 그 다음 가공비는 제가 여기에 X 선의선출법은 요 200개가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0.3 얘가 500 500 200 선의선출법은 조금 모양이 필요하니까 자, 요 아래 좀 적을게요. 얘는 똑같죠? 얘는 그냥 0.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00개가 먼저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200 바로 열고 지금 얘 숫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 500개 중에 300개가 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 500개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300개가 넣어보는 게 맞아요. 300개 밑에서 올라온 거 무조건 뭘로 표시한다? 1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300개는 위로 갔고 200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얘인데요. 얘가 필요한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1-0.3 즉 단기에 투입된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게 0.7이 되는 거예요. 0.7 0.3은 전기에 투입된 거고 0.7은 단기에 투입된 거죠. 0.7이라는 숫자만 구하면 되는데 0.7이라는 숫자는 1-로 구하면 된다라는 게 개논리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27에 140 300개 1은 300 200개 0.5는 100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440 그리고 3, 4, 5 540개가 되는 거죠.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540개가 나오고 평균법에 의해서 풀었을 때는 600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이죠. 새해 때의 각오를 꺾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를 찍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이 와가지고 내일 하루 종일 점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음 것도 바로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일 하루에 한 개씩 오후 5문제씩 한번 계속 갑니다. 쉬었다가 끊었다가 바로 뒤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